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AI가 약사의 직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네. 내 몸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산문약사 노약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약사라는 직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장점, 단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에 있어서도 준수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약국을 오픈할 수가 없고요. 아무나 병원 약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병원 약사가 될 수 있고요. 제약회사에서도 꼭 약사가 있어야 할, 약사가 포지셔닝 해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은 비약사를 대신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이 용이하고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며 정년이 없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네, 이 이야기들도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이 약국가에 있어서는 더 이러한데요. 파트타임 약사로서 약국에 취직한 뒤에 몇 개월 출근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퇴직하고 몇 달간 쉬다가 또 다시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약사로서의 직능을 발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파티 약사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장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약사라는 직능이 분명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부적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측면, 어떤 의미이냐? 내부적 경쟁이라는 의미는 그 약사 사회의 내부적 경쟁을 의미하고요. 약사들 간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약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약대 정원이 과거에 비해서 1.5배 이상 증폭됐고요. 그렇게 많은 수의 약사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약사들의 고용시장에도 분명 포화가 올 거란 말입니다.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약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취업도 쉽고 재취업도 쉽고 그리고 정년도 거의 영향을 받지가 않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긴 하는데, 앞으로 약사 인력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연 이게 영속적으로 보장을 받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당연히. 자, 외부와의 경쟁은 또 무엇인가? 네, 외부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상비 의약품들을 편의점이나 혹은 슈퍼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약국에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 헬스앤뷰티샵, 심지어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의 건기식 시장은 점점 위축을 받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하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기식이 말 그대로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식품에 해당되지만 형태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과 유사하다 보니까 약이라고 착각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의약품을 드셔야 되는 상황에 건기식을 드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여튼 이러한 과정 속에 치료를 도모하는 의약품 시장이 다소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약품은 약사의 고유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사의 전체적인 파이가 줄고 있다라는 측면, 외부와의 경쟁을 통해서 줄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드렸고요. 그렇게 줄고 있는 파이를 더 많은 약사들이 나눠 가지니까 그 파이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네, 너무 약사의 직능을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물론 약사로서 훌륭한 양료 서비스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배운, 그렇게 학습한 공부, 지식을 토대로 환자나 지역 주민들께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보람을 갖는 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에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이 약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현실적인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제 이야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약사의 직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AI가 약사의 직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아요. 분명 약사의 반복되는 업무는 조제하는 기계가 대신할 것이고요. 약사의 단편적인 지식들도 AI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약사가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 동안 약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보니 종합적으로 약사라는 직업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제가 위에 쭉 열거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기존의 약사의 직업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약대를 도전하는 학생이 있다면 힘찬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